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그만둘게요.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 일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한 명의 셰프가 이제는 이 레스토랑을 그만두겠다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미아라고 해요. 한동안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저는 최근에 본 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어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께서 만드시는 스파게티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자란 덕분인지 주방은 늘 저의 놀이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요리 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죠. 꿈에 그리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취직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났어요. 유명 셰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 완벽을 요구하는 주방의 압박감,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반복적인 업무. 어느 순간부터 요리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리가 그저 일이 되어버린 거죠. 번아웃이 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웠고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그래도 계속 버텼죠. 이게 내 꿈이었잖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사표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좋은 레스토랑을 왜 그만두느냐며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표를 내고 난 뒤 한동안 방황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리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요리사의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매일이 무기력했던 저는 습관처럼 넷플릭스를 켰어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 문득 흑백요리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요리사? 요리 프로그램인가? 제가 지금은 요리를 그만두었지만 셰프라는 직업을 가질 만큼 요리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한번 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호기심에 예고편을 봤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주방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300대가 넘는 카메라, 최첨단 주방 시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틀었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의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300대가 넘는 카메라로 촬영한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사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흑수저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그들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요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백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의 심사평을 들으면서 요리의 깊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리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국 요리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빔밥, 김치, 미역국 등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많았지만 그 다양한 맛과 색깔에 매료됐어요. 특히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더 관심이 갔죠.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교 급식 조리사분들의 이야기였어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분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모카세 요리사의 도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급 레스토랑 경험 없이 오직 열정 하나로 최고의 요리사들과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요리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죠. 백종원 대표님이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완벽한 맛과 플레이팅에만 집중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첫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요리사들의 눈물과 웃음,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흑백 요리사를 본 후 저는 한국 요리에 푹 빠져버렸어요. 주말마다 한인 마트를 찾아다니며 각종 한국식 재료를 사 모았죠.
처음에는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낯설어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씩 시도해봤죠. 유튜브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김치찌개부터 도전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더라고요. 김치 양념이 튀어옷에 얼룩이 지고 짠맛과 매운맛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즐거웠죠. 점점 레퍼토리를 넓혀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요리할 때마다 새로운 맛과 향에 빠져들었죠. 특히 나물을 무칠 때 들어가는 참기름 향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요리의 매력은 복잡한 맛에 좋아하더라고요. 짜고 맵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요리를 하면서 요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맛있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이란 다시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거죠. 흑백 요리사를 본 후 저는 한국 요리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연습하면서 점점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국의 요리 학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한 학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모집한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정말 가고 싶어졌죠. 흥분된 마음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 가서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하고 말했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아, 넌 이제 마기를 그만뒀잖아. 게다가 한국은 너무 멀어. 위험하지 않을까? 아빠도 동의하셨죠. 내 경력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야. 여기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어떨까? 부모님의 반대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물론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깊어갔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본 요리사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그들처럼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싶었어요. 다음 날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게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알았어, 미아. 내가 정말 진지하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마. 아빠의 이 한마디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제게는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 생겼어요. 한국 요리에 대한 제 열정과 꿈을 보여드리고 한국 유학이 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증명해야 해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더 열심히 한국 요리를 공부하기로 했죠. 매일 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요. 주말마다 한인 마트에 가서 새로운 재료들을 사왔어요. 집에서는 매일 한국 음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만든 한국 음식들을 부모님께 맛 보여드렸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방에만 처박혀 있던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저도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게 됐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실제 한식당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죠. 힘들었지만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뉴욕의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간단한 준비 작업만 했지만 점점 요리 과정에도 참여하게 됐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발효 음식들이 주는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이 요리에 들어가면 마법처럼 맛이 살아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음식은 바로 순두부찌개예요. 처음 먹었을 때 그 부드러운 두부와 얼큰한 국물의 조화에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게다가 계란을 넣고 푹 끓이면 더 고소해지는데 그 맛이란 날씨가 추울 때 순두부찌개를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어느 날은 홀에 계신 손님이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이었는데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러셨대요. 그때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추억과 그리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방장님께 순두부찌개 비법을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육수를 내는 방법부터 마지막에 들어가는 들기름의 양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배웠죠. 집에 와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부모님께 제가 만든 순두부찌개를 대접했을 때 그 뿌듯함이란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퇴근하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행을 향한 제 발걸음은 더욱 확실해졌답니다.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의 차이점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요리학교에서 배웠던 서양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재료의 다양성이에요. 미국 요리가 주로 육류나 밀가루 중심이라면 한국 음식은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 곡물을 사용해요. 특히 나물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처음 들어보는 채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양념도 완전히 달라요. 미국 요리가 주로 소금, 후추, 허브로 간을 한다면 한국 음식은 된장, 고추장, 간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양념을 사용해요. 마늘과 생강을 많이 쓰는 것도 특징이죠. 처음에는 이 강한 향신료들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향들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조리 방법도 달라요. 미국 요리가 주로 오븐이나 그릴을 많이 사용한다면 한국 음식은 찌고 삶는 조리법을 많이 써요. 특히 국물 요리가 발달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국찌개, 탕과 같은 다양한 국물 요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국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죠. 발효식품의 사용도 큰 차이점이에요.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요리의 기본이 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런 발효식품들이 음식에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데 이건 미국 요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맛이에요. 한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맛과 식감을 담는 것도 특징이더라고요. 비빔밥만 봐도 톡톡 씹히는 나물, 부드러운 고기, 촉촉한 밥이 한 그릇에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식감의 조화는 미국 요리에서는 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튀기는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많이 쓰고 채소를 듬뿍 넣어요. 발효식품들도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음식이 간편함과 맛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 음식은 맛과 건강의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들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미국 요리의 장점도 많지만 한국 음식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게 했답니다. 일하면서 번 돈은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꿈을 위해서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식당 주방장님께 한국 요리학교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곳이 좋은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을 구했죠. 주방장님은 제 열정을 보시고는 흐뭇해하시면서 여러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쌓고 돈도 모을 거예요. 흑백 요리사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요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지금은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지만 언젠가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한식당을 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뉴욕의 미아 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를 아직 안 보고 있었는데 이번 사연을 보고 궁금해서 첫 회를 보기 시작했다가 저도 빠져서 보게 되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미아 씨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